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성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일본에 방문을 해서 일본 그 총리죠, 그 기시다 네. 총리랑 그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어쨌든 정상회담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반일몰이를 하고 있어요. 뭐 나라를 돈가스에 팔았느니 어쩌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박혜석 기자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뻔히 예상된 일이었고, 예상된 결과였고, 지금 이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도 뻔히 예상이 되는데, 네. 어쨌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정치적 공세를 할 때도 네. 노력을 해야 된다.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면, 정말 자기 진영 사람들한테, 네.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를 그렇죠. 어차피 그 사람들이 별소리를 다 해도 네. 원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을 테니까 네, 그러면 네. 자기 진영 사람들에 대한 자기 당 사람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일종의 최소한의 예의. 근데 네.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상당히 무례하다.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던진다. 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일 정상회담 또는 윤석열 정부의 일제 징용 네. 그 해법. 피해자들 그 대한 해법 그거 제3자 변제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무슨 망국적이니 매국적이니 이완용이니 뭐 별소리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윤한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윤한용.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뻔히 예상됐기 때문에 아무런 충격이 없다. 이거를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새롭지가 않다. 새로운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제1당입니다. 야당, 여당 떠나서. 네. 제1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 간의 외교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한때 국가 지도자, 대통령이 되기를 꿈꿨던 사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남들과 좀 다른 비판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물론 그 사람이 그런 식견과 그럴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자기가 야당 대표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네.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런 노력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말이나 던지고 있다. 네. 그게 배경이 뭐냐면 결국엔 자기가 그럴 여유가 없다.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온갖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근데 그 위기는 자기가 초래한 거 아닙니까? 누가 그 칼을 들고 뭐 협박을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누가 대장동 뭐 결제하라고 협박을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아무도 뭐 대장동, 성남 FC, 뭐 백현동 그러니까, 하라고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요새 뭐 유행어 뭐 칼 들고 뭐 협박을 했냐 어쨌냐 뭐 그게 유행어랍니다. 그렇습니다. 왜 자기가 뭐 이런 너무 이게 요즘에 나 너무 힘들다 그러면 누가 너보고 그 칼 들고 협박했냐 어쨌냐 뭐에 이렇게 투정을 부리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이재명 내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전에는 민생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민생을 강조했는데 그렇게 민생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정권 시기에 민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민생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한테 뭐 검찰 이용해서 야당 탄압하지 말고 민생을 신경 써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은 지네들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민생 관련 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이 뭘 발의를 했으며 뭘 통과를 시켰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인데 이 결국에는 그전엔 민생을 외치다가 이제는 건수 하나 잡았다 해가지고 이제 반일 몰이에 나서고 있다.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게 가장 잘 통하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 하는 배경은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우국 충정, 어떤 민족애가 들끓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결국에는 이재명한테 쏠린 이 각종 국내 주목, 이모 이런 것들을 분산시키고 결국에는 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떤 국익을 위해서 또는 국민을 위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재명의 앞날을 위해서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비판받을 만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우리는 반일해야 돼. 이거는 지금 이렇게 윤석열이 이렇게 한 건 이건 완전히 매국노야. 이거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먹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또는 국민 지지율이 어느 정도 좀 하락했습니다. 하락했는데 이게 일시적인 효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에 심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더 신나게 더 쟤네들 표현대로 북한식 표현대로 가열차게 투쟁을 할 겁니다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20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구령 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재명 대표께서는 자기의 범죄에 대한 진상을 밝힐 생각을 안 합니까? 그거는 아직 그 검찰이 네. 정치 검찰이 있기 때문에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가 없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러면 왜 대체 망국적 야합이라고 그러고 대일 굴욕 외교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그 밑에 이 사람이 그 뒤에 얘기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의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관련해서 강제동원 배상, 그러니까 일제징용, 강제징용 그 배상, 그리고 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네. 그리고 그때 2019년 당시에 이 무역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세계 무역기구 제소 취소, 그다음에 독도 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를 다뤘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게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관방장관 이거 인정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관방장관이 얘기한 거는 네. 그냥 현안들에 대해서 네. 한일 관계에 대한 이런저런 현안들에 대해서 했다 그랬더니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그럼 이런 문제도 포함되는 것이냐 했더니 포함된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중의적인 표현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의 현안 중에 그게 포함되는 거지. 아, 그렇지. 정상회담 의제로 그게 그렇죠. 아니 우리 정부가 지금 안 했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바가 없는데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걸 정상화하는 게 어떻게 매국이고 망국적 야합이고 대일 굴욕 외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조공 외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보면 이게 결국에는 북한의 내부 동향, 북한군 동향, 그 다음에 북한의 특히 핵 미사일 이 움직임 이런 거를 한일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우리는 아직 그 정보 자산이 별로 없는데 네. 일본은 그러니까 북한이 맨날 미사일 쏘면 동해상으로 쏴가지고 일본 어디 근처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은 그 미사일의 최종 탄착 지점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고 우리나라는 북한이 뭔가를 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빠삭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보를 공유하면은 뭔가 더 완벽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뭘 위한 겁니까? 결국에는 한국과 일본 양국 국가의 안전 보장과 그 양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매국이고 이게 어떻게 망국입니까?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논의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망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북한은 핵과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문재인 정부 시기에 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없애자 폐기하자 이런 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쏘지, 기차 위에다 이동식 발사대 놓고 미사일 쏘지, 지하에서 바로 직격하는 또 미사일 쏘지, 변칙 기동하는 이스칸데르 같은 미사일 쏘지, 그다음에 방사포 뭐 사드나 이런 걸로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을 수도 없는 그런 걸로 핵을 쏘지. 그리고 대놓고 지금 계속 쏘겠다 그러고 있지. 그때하고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 우리 국민이 곧 맞아야 될 위기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정상화하는 게 어떻게 매국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망국적 야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대일 굴욕 외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한때나마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자의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안부 독도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언급되지 네. 않았던 게 뭐냐면 그냥 언급이 되잖아요. 지금 어디야 그 돈가스 집에서 1시간 8분 정도 머물렀더라고요. 두 분이 두 정상이. 네. 그 위안부 문제랑 독도 문제가 1시간 8분 예를 들어 2-3시간에 끝날 문제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거를 우리나라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고 원래 우리 땅인데. 실제 회담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결과를 봐도. 맞아요. 이 관련해가지고 일본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그런데도 그 안건으로 그러니까 의제로 이렇게 삼으려고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거 어떻게 매국이고 이거 어떻게 망국이냐? 심지어 이거를 보도한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있습니다. 네. 산케이 신문도 이거를 제기했으나 진전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진전이 없는데 무슨 매국이냐고 이게. 근데 웃긴 게 그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거 기억나시죠? 네. 그때 뭐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때 이해찬 대표
지금 뭐 법무부 장관한테 추미애 의원. 일본 자극하지 말라고. 네. 예. 참. 토착 외군가?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뭐라 그러냐, 전체적으로 보건데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체 이재명 대표가 보는 전체적이라는 말은 뭔 말인가, 여기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쵸.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이 발언이 더 충격적인 일이라고 아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이 짧게나마 살펴본 거에 따르면 매국, 망국, 조공, 대일, 구력, 외교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가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가서 어떻게 오므라이스를 먹을 수가 있느냐, 완전 푸대접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문재인은 2017년 12월 달에 중국에 국빈 방문했습니다. 국빈 방문했는데 콩국 먹는 가서 거. 먹은 게 저기 꽈배기 튀긴 거에다가 저기 뭐 노영민이하고 같이 가가지고 콩국. 그 두유 그거 콩콩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만한 푸대접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심지어 그때 당시에 그 중국 총리 누굽니까? 이번에 물러났네. 그거 후진타오? 아니 뭐 있는데 하여튼 걔가 북경에 있는데도 안 만나줬지 않습니까? 아니, 더 웃긴 건 이거. 국빈 방문을 한 한국 그러니까요. 대통령인데. 더 웃긴 게 그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네들이 약속이 없어서 혼자 먹었겠냐. 그 나라 국민들, 서민들의 마음을 뭐 하기 위해서 아니 걔네 밥 먹는데 중국인들은 자기네들만 밥 먹고 있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자기들이 옛날에 그런 취지로 주장을 했으면 아니 그런 취지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도 오므라이스 얼마나 친서민적인 음식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 갖다가 이제 불과 자기들이 몇 년 전에 내뱉었던 말들은 싸그리 어디로 다 치워버리고 지금 와서는 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문재인이 저기 중국 오송계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네. 그거는 싸그리 다 어디로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요. 물론 모른 척 하고 싶겠지.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저기 양국 국기에다가 이렇게 인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 저런 외교 의전이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 전후 사정을 모르고 맥락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그런 딱 한마디만 보면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잠깐만 살펴봐도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사람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얘기인가.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국민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가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뭐 그냥 매국적 망국 야합이라 하다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부정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독립운동가의 줄 아는 모양인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대체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부정하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는 게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부정하는 겁니까? 1998년 12월 달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오부치 선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오부치 일본 총리가 과거 20세기에 한국한테 다대한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뭐 사과하며 어쩌고저쩌고 하며,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그 입장에 대해서 수용하고 한일이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그게 안 됐는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배출했다고 하는 그 김대중 당시 대통령 그 선언을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걸 이행하겠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한일 관계를 군사, 경제, 문화 교류에서 문화 부문에서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꼭 무슨 김대중 정신 계승하겠다는 그 표현 자체가 말이 좀 어감이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매국이고 망국이고, 그럼 DJ는 완전히 매국노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자가 발전하는 게 뭐냐면 영토와 국내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약간 끄트머리에 자기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런 표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가 범죄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죠. 근데 뭐냐면 여러분들 어디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관련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뭐가 있었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거를 갖다가 수용한 게 또 대체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계속 이런 소리를 하면서 대통령이 일본 조공 외교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나라 경제가 침몰 중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일련의 이 더불어민주당 반응을 보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입니다. 계속 문재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경남 양산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영향력이 점점 쇠락해 가는 와중에 다시 문재인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재인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운운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진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과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자처했던 사람이 네. 북한은 독재 정권의 수계 김정은이하고 한 편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편이 대체 무슨 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평양에 가서 부정하는 남쪽 대통령 운운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놓고 김정은 보고 국무위원장이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평양 시민들의 무슨 그 강렬한 의지를 보면서 자기가 무슨 눈물을 훔쳤네 만에 네. 그런 소리를 내뱉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그러니까 김정은의 거짓, 사기, 비핵화, 사기극 이런 거에 한 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 비핵화 의지를 우리 국민들한테 선전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 세금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김정은을 칭찬하고 대북 제재 완화 해제를 주장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네. 전쟁 범죄자이자 계속 일본의 무슨 과거 민족 뭐 범죄 이런 거를 운운하고 있는데 정작 전쟁 범죄자이자 민족 반역자인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 심지어 김정은이도 각종 인권 범죄자이지 않습니까? 범죄자죠. 이 김정은이를 옹호하고 다닌 문재인 이것저것 다 주겠다고 했던 문재인 미사일을 쏴대도 아무 말도 못하고 단도미사일이니 불상의 발사체니 위상의 발사체니 이런 소리를 내뱉었던 문재인 정권 그리고 또 뭐가 자기가 분명히 2017년에 얘기한 소위 레드라인이 있는데 북한이 레드라인을 지 마음대로 넘나들어도 아무 말도 못한 문재인. 네. 여러분들 전쟁 범죄, 국민의 생명, 영토 이런 거를 운운할 거면 일단 이 먼저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이 시각, 대적관, 대북관 이런 거를 바로 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걸 비판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생명과 우리나라의 영토와 우리나라의 독립과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갖다가 걱정하는 이 정당이라고 한다면 일단 문재인 정권 때 아무리 집권당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실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없죠. 북한은 우리 영토를 갖다가 지금 현재 70년 넘게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정부를 참칭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인데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계속 핵을 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적화통일 망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북한한테는 쩔쩔매면서 한마디도 못하면서 방구석 여포처럼 일본한테는 벨조리를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놓고서는 나중에 지네들은 또 일본 여행 가겠지. 그렇죠. 일본 욕한 가고 온천 여행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행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구호 내지는 이 사람이 내뱉은 말 한마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정말 사실에 근거한 것이냐 대체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무슨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길래 이렇게 반발하느냐 과연 저 사람들 말은 맞는 것인가 요거 여러분들이 확인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언론 매체들이 얘기하는 것만 그것도 편향적인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보다 보면은 정말 무슨 문제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확증 편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박 기자 얘기를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자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향해서 한 말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는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어마어마한 좀 많은 의혹으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이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범죄자라면 진짜 사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건 좀 아직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얘기 같은데 상당수 거의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장담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